네,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 영도에서 온 영도문화도시센터의 캡틴 크루 고윤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만나서 지역 기관의 그중에서 문화도시센터의 역할과 기능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저랑 이번에 이야기할 학습 내용은요, 지역문화 생태계의 흐름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 건가? 문화도시센터의 목표나 역할은 또 무엇인가? 지역문화 기관의 실무자가 갖추어야 할 핵심 역량, 마지막으로 지역문화 분석 및 컨텐츠 구성 사례들을 소개를 하면서 컨텐츠 제작 과정을 이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역이란 말은 어학사전에 나오는 단어입니다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은 이 지역이라는 단어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인식되어 썼는가, 그리고 현재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 건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것 같아요. 이전에는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회적으로 인식을 할 때 수도권에 대비한 비수도권, 대도시에 대비한 중소도시, 시골 이렇게 인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이라는 뜻보다는 좀 지방 이런 형태로 생각을 많이 하셨는데 여기에 중요한 차이는요. 수도권에 대비해서 격차가 발생되는 거거든요. 수도권에는 미술관도 많고 백화점도 많고 많은데 우리 지역에서는 놀거리도 없고 할 거리도 없다. 그래서 격차가 크다. 이런 이야기들이었어요. 그래서 문화적 격차들을 줄이기 위해서 지역의 균형 발전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지역문화 정책에서 중요한 이슈였죠. 근데 이렇게 격차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거나 또 문제가 생겼냐면 요건 서울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그릴 때 어떻게 그리더라 라고 하는 그 온라인 사이트에서 나온 내용들을 캡처한 부분인데요. 다 시골이고 제주도를 감귤로 그린다거나 경상도 사람은 이럴 것이다 라고 하면서 편견을 가진다거나 또 지역 혐오가 발생되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더구나 난 지역에 살고 싶지 않아요. 지방에 살고 싶지 않아요 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게 됐죠. 사실 지방이란 말에는 변두리란 뜻이 있습니다. 사전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서울 이외의 지역이라는 설명들. 편견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단어가 너무 오염이 됐는데 서울 외에 어떤 촌스러움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인식을 하니까 이 표현을 좀 전복시켜야 되겠다 하면서 로컬이라고 단어를 사회적으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로컬이라고 해서 영어라고 해서 뭔가 색달라 보인다 그런 게 아니라 좀 지방이라고 자꾸 하거나 하다 보니 편견이 많이 발생되어서 아니다. 지역 나름대로의 각자 문화적 매력들이 있다. 지역적 매력이 있다라는 차원에서 로컬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었죠. 최근에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는 없는 곳, 대전에 가면 성심당, 그리고 부산에 가면 모모스 이런 것처럼 그 지역에 가면 그 지역의 어떤 특색, 지역만의 감성 이런 것들을 담은 곳을 다니는 로컬 투어, 또 로코노미 마케팅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경향도 많이 생기기도 했고요. 자신의 좀 성향에 맞게끔 나 너무 경상도 말로 빡시게 살기 싫어가지고 부산 아니면 다른 지역, 강원도 다른 지역으로 나한테 맞는 도시를 찾아서 다니는 서울 탈수도권 청년들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런 질문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서울은, 수도권은 지역 아닌가요? 서울은 수도권은 로컬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죠. 수도권도 로컬입니다. 그런데
이걸 로컬이라고 하다 보니까 통칭해서 수도권, 이렇게 보통 서울 그림을 그리게 되니까 너무 넓지 않아요. 통상 떠올리는 것은 서울의 특정 거리, 뭐 성수동 거리가 을지로가 떠오른다든지, 예, 고즈넉한 어떤 숲이 떠오른다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도 로컬인데 이 로컬의 의미, 지역이라는 의미를 담을 때는 생활권, 동네, 삶의 터전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생활권 안에서, 나 삶의 터전 안에서 그 지역을 좀 이해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 이럴 때 지역은 그런데 그럼 지역 문화란 무엇인가? 라고 보면 어려운 말로는 지역문화진흥법에서는 공통의 역사 문화적 적재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지역의 어떤 DNA, 문화라고 하는 것이 사실 많은 분들은 너무 예술과 동의어로 생각을 하는데 문화는 삶의 양식입니다. 저는 저만의 문화가 있고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문화가 있는 거고 조직 문화, 가족 문화라고 하는 것처럼 그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 라이프 스타일, 삶의 양식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문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역에 DNA가 있을 것 같아요. 지역의 어떤 유전자, 면면이 내려오는 거. 우린 그걸 그냥 지역의 문화 DNA, 지역의 어떤 삶의 방식과 라이프 스타일을 이야기할 수 있는 DNA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철학, 라이프 스타일, 디자인, 도시 계획과 다 연관이 되죠. 헤르만 헤세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요. 문화적 차이로 이루어지는 갈등만큼 인간에게 무서운 게 없다라고 하는데요. 많은 전쟁들이 이런 문화적 차이로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도 하고 이 문화적 차이라고 하는 것들이 고유한 차별성이라고 생각이 들면서 매력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보세요. 저 전국에 막 문화 관련된 사람들 다 모여 있는데 제가 있습니다. 제가 몇 마디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산 사람 같다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제가 부산의 어떤 DNA가 좀 흐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저한테. 통영 같은 경우에는 통영은 예술가들이 너무 많았어요. 학생들이 초중학교에 가면 학교 교과가 윤희상 작곡입니다. 유치한 작사 윤희상 작곡. 그런 경험들이 많은 이유들이 어쩌면 아이들한테 면면이 흐르는 예술적 DNA를 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DNA를 지역 문화에 흐르는 DNA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문화는 삶의 양식이자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한다고 했을 때 최근에 좀 이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들이 좀 큰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일자리를 통해서 지역을 옮겨 다녔거든요. 물론 지금도 그렇긴 합니다. 그래서 정책하시는 분들은 우리 지역에 좋은 기업이 와야 된다. 기업이 오면 청년들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요즘에는 평생 일자리? 이런 생각하기보다는 나한테 성장이 되냐, 나의 커리어에 도움이 되냐라고 하는 그런 조직 문화들을 좀 선호하는 경향들이 높아지고요. 그리고 움직이면서 다니는 노마드 일방식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본사는 서울에 있지만 제주도에서 일을 한다거나 재택근무형도 많이 늘어난다거나 그런 일방식 자체를 선호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그렇습니다. 저 이렇게 너무 빡시게 살고 싶지 않아요. 저도 맨날 그 생각해요. 너 왜 이렇게 빡시게 사냐? 대안적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경향도 많아져요. 내가 저녁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 서울에 사니까 집에서 회사까지 다니는데 1시간 반이 걸려. 보니까 막 드라마 보니까 자전거 타고 직장을 다니던데 그런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경향성들이 높아져 나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 그런 대안적 라이프 스타일이 가능하거나 노마드적 일박식이 가능한 그런 문화를 갖고 있는 지역을 선택하고 싶다라고 하는 욕구들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지역 문화 생태계에서 지역 문화를 하는 사람은
어떤 우리 생활권 안에 어떤 문화적 방식을 만들어 갈 거냐,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주민들이나 많은 문화기획자, 예술가들과 또 함께 만들어 갈 것이냐라고 하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문화도시의 슬로건이 있어요. 여러분 화면을 보시겠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모든 도시는 특별하다는 거예요. 서울만 특별하냐? 아니, 부산도 특별하고, 예. 양양도 특별하고 말이야. 속초도 특별하다는 거예요. 모든 도시는 특별하다. 왜? 문화는 옳고 그름, 더 좋고 나쁘게 없거든요. 거기 나름대로 문화적 특징이 있으면 여기 나름대로 문화적 특징이 있는 거지. 우리는 그냥 다를 뿐이야. 그래서 각자 다 특별하다는 겁니다. 이게 슬로건이에요. 앞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지방, 그래서 격차가 많이 발생되었고 거기는 좋은데 우리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여기 돈 달라, 여기 뭐 세워달라 이렇게 많았지만 문화도시는 모든 도시는 특별하다는 관점을 제시합니다. 말을 설명하면 이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지역의 특色이 있는 문화적 자원들을 활용해서 창조력을 강화된다라고 하지만, 예, 그냥 아까 앞서 슬로건처럼 모든 도시가 특별하니까 모든 도시 더 특별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문화도시 사업이고 그런 중요 역할을 하는 것이 문화도시 센터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좀 목표를 갖고 있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볼까요? 제가 문화 이꼴 예술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문화는 하나의 삶의 양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린다면 그럼 도시에 작동하는 방식은 어떻게 됐으면 좋겠냐고 우리가 상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시민 입장에서도 생각해봐요. 내가 도시를 있는데 내 도시에는 일단 내가 원하는 일이 있어. 내가 좋아하거나 하고 싶은 일들이 그 지역에 있어. 그다음에 저녁이 있는 삶이 가능해. 여러분 다 꿈꾸지 않아요? 네. 저녁이 있는 삶. 우린 그래야지. 사실 저녁 있는 삶을 살아야지 우리가 우울증이 덜합니다, 여러분. 밤에 11시 퇴근하는데 무슨 인생이 행복하겠습니까? 저녁 있는 삶. 예전에요. 저 나이 정도 때면은 30평대 아파트에 모여있는 거 좋겠다 하지만 앞으로 내 집 앞에 베란다가 있거나 정원이 있거나 바다가 보인다거나 걸어서 어딜 다닐 수 있다거나 이런 것들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친자연 환경. 또 굉장히 또 중요한 게 우호적인 이웃, 안전하면서도. 특히 여러분 여성분들이 그런 생각 많이 하지 않아요? 내가 동네를 선택할 때 이 동네에 가로등이 몇 개 있냐? 네. 경찰서가 근처에 있냐 이런 생각하잖아요. 안전하다. 나랑 취향이 맞는 사람들이 커뮤니티들이 있는 곳인가? 이런 거 신경 많이 쓰게 됩니다. 나한테 취향에 맞는 놀이거리. 이게 꼭 제가 MZ세대들만인 게 아닌 거예요. 어린이들은 어린이들에 맞는 놀이거리가 있고 어르신들은 또 어르신들 나름대로 놀이거리가 있는 곳이 그 세대가 여기 이 도시에서 살고 싶은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도시를 만들어 간다는 것은 우리 동네에, 우리 지역에 저희가 경제도시 말하는 건 아니니까 좀 말하면 원하는 좀 문화적 일거리는 좀 많아질 수 있도록 내가 축제를 만든다거나 내가 전시를 만든다거나 애니메이션을 한다거나 뭘 한다고 쳤을 때 그런 문화적 일거리가 그 도시의 특색에 맞게끔 많아질 수 있도록 또 우호적이고 개방성이 높은 이웃이 많아질 수 있도록 서로 안전한데 서로 응원해줘. 느슨하게 지지해주고. 네. 다양한 세대 취향에 맞는 놀이 문화가 많아지도록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문화도시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법정 문화도시라고 해서요. 24개 문화도시가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되어 있고 한 7개의 대한민국 문화도시, 예비도시들이 지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문화도시센터는 한시적인 조직이에요. 안타깝습니다. 이런 조직이 한시적인 조직이라는 게. 그러나 이런 조직들이 아마 앞으로 많아질 겁니다.
법정문화도시는 5년, 대한민국 문화도시는 3년. 조직 형태는 지역문화재단에서 문화도시센터 자체를 위탁받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조례에 의해서 별도 조직을 만드는 곳도 있습니다. 저는 조례에 의해서 별도 조직으로 만든 영도에 있는 캡틴 크루 고윤정이고요. 그럼 그동안에 그 문화도시 센터들이 막 활동하면서, 문화도시를 활동하면서 성과가 있었나요? 라고 하면 작년에 문화도시 박람회 할 때 4대 성과를 뽑아봤었어요. 문화도시를 했더니 갈 데가 많아진 거예요. 우리 동네에서. 슬리퍼만 신고도 갔더니 막 내가 좋아하는 와인 배우면서 하는 뭐 커뮤니티들도 있고, 어디 갔더니 자전거 동호회 활동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막 하면서 갈 데가 많아지면서 슬세권, 슬리퍼 신고 갈 수 있는 슬세권이 많이 만들어졌다. 확실합니다. 네. 저희 영도에서도 그렇고요. 도시 브랜드를 창출한다. 청주하면 기록도시, 서귀포 하면은 도시마을, 영도하면 연결의 DNA라고 또 제가 또 영도체 또 만들기도 해서 세계 디자인 어워드 사관왕을 또 수상하지 않았겠습니까? 도시 브랜드를 창출하기도 하고요. 창의 산업들을 육성한다. 창의 산업이라는 게 좀 문화 사업이라고 하니까 좀 모호해서요. 창의적인 상업들을 많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문화도시 하게 될 경우에 문화 사업 지수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지역 소멸에 대응한다라고 하는 것도 성과다. 총 4대 성과들을 뽑아봤죠. 저는 문화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저 나름대로 조작적으로 정의를 해봤어요. 자신의 삶과 세상을 보다 문화적으로 바꿔가는 사람이다. 그럼 문화적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문화적. 우리가 문화시민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뭐 지하철 같은 데 보면 여러분들 문화시민이 되십시오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거기에 문화시민이라는 게 일반 시민과 무슨 다른 차이가 있어서 문화를 붙이냐는 거예요. 좀 존중하거나 이해하거나 타인을 배려하거나 개방적이거나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문화시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가면은 좀 살짝 비켜주고 그런 장애인분이 오면은 배려해주고 이런 경우들이 문화시민이라고 하잖아요. 자신의 삶과 세상을 보다 문화적으로 다양한 도시, 개방성 있는 도시, 서로를 보고 연결되는 도시 이런 그런 활동들을 만들어가는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문화도시 센터라고 했을 때 지역문화재단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는 이런 조직을 뭐라고 부르냐면 중간지원 조직이라고 불러요. 이제 문체부가 있고 또 현장이 있으면 그 사이에 중간이기도 하고요. 기초지자체들, 지자체가 있으면 지자체가 있고 또 지역 주민들의 예술가들이 있으니까 그 사이에는 중간지원 조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상하구조는 아니고 중간지원 조직인데 중간지원 조직은 사업을 기획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또 협력하기도 하죠. 예산도 잘 써야 되고 또 의회를 만난다거나 정책 내용들을 서류로 제안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많으니까 행정력도 갖춰야 돼요. 그래서 기획력, 매개력, 행정력 세 가지 생각하고 이 세 가지가 다 마스터 되었다. 그러면 떠나십시오, 여러분들. 예, 떠나십시오. 그때는 뭐도 해도 안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중에서 기획력을 어떻게 갖춰야 되냐? 너무 어려워요.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트레이닝이 많이 필요한 트레이닝을 하니까 좀 그렇다.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것들처럼 표현하니까 그렇진 않고 기획력이라고 하는 거가 뭐 단숨에 생기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이거 지금 제 강의에 몇 분을 듣는다고 해서 기획력이 월등하게 생긴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획력을 만들어 가는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질문하는 능력. 여러분은 기획력을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 오해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면 좋은 기획력을 갖추는 것처럼 착각하시죠. 세상에 이제 더 뛰어난 아이디어는 없습니다. 이제 다 복사의 시대죠. 복제나 복사의 시대인데요. 그게 아니고 그것을 아이디어를 실현해 나가는 것 그리고 이 아이디어가 왜 그게 필요한 건지를 합당하게 만들어가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반짝반짝하는 아이디어들은 안 중요하다 말하면 좀 그렇고 그거 한다고 되지 않아요. 제가 초기 기획자들한테 항상 좀 걱정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이디어로 승부한다고 생각하시면 아니다. 아이디어 그 실현 가능할 것 같냐? 이 이야기하기도 하고 제발 전지구적으로 갖고 오지 말라고 예산 300만 원짜리를 가지고 3억짜리 사업을 갖고 온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좀 어려움을 줄일 것 같으면 첫 번째가 질문하는 능력이에요. 이거 뭔 상관이냐 싶겠죠. 공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는 것을 안다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곧 알미다라고 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때로는 모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모르고 있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내가 뭘 모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결하냐고. 찾아보죠. 동료들한테 물어보고, 조직에 있으면 상사들한테 물어보면서 맞춰갑니다. 머리에 떠올렸던 머리에 떠올린 아이디어들을 실현 가능하게 만들어야 되니까요. 질문을 잘하는 사람 치고 일 못하는 사람 없다. 질문 많이 하십니다. 두 번째는 자료 해석하는 능력이에요. 저는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을 많이 만날 때 너무 신기합니다. 세상에 어느 기업도 그런 데가 없거든요. 어느 기업도 뭔가를 새로운 걸 신산업을 만들어낼 때 레퍼런스를 겁나 찾아요. 그래서 그 레퍼런스를 보고 적용 가능한 것, 때로는 바꿔야 되는 것들을 막 토론을 많이 하는데 레퍼런스 찾는 것, 동향 분석을 찾는 것들을 해본 적이 없거나 어려워하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특히 문화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삶의 이야기라고요. 생활권에서 이루어지는, 지역 문화는 생활권이지만 문화라고 하는 것은 삶의 이야기인 거예요. 시대에 따라서 문화 해석이 되게 다르게 됩니다. 1980년대에는 버스에서도 담배를 폈던 시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은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펴도 안 되는 세상이잖아요. 흡연 문화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문화는 바뀝니다. 근데 동향 분석을 안 한다? 언제적 이야기하고 있을 거냐. 사회 변화를 상상하고 만드는 트렌드 이해가 중요하고요. 니즈들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타당성을 검색하거나 손실 분석하는 것도 중요해요. 이렇게 하려면은 열심히 좀 공부해야 됩니다. 아카이브라고 해서 이 지역의 이야기들은 우리 지역의 역사나 문화들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건가? 우리 지역의 이야기는 무엇인 건가? 이런 것들을 자료를 찾고 계속 본인이 또 발로 걸어다니면서 알아도 보고 분석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결과 설정 능력이에요. 결과 설정은요. 비전, 성과 목표, 핵심 요인 이렇게 쭉 있어요. 제가 예시를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비전이 있죠. 그럼 성과 목표가 뭐겠어요? 성과 목표로는 내가 행복해질 거니까 많은 이야기 중에서 뭐 돈을 벌어야 되겠다 뭐도 있겠지만 만약에 예를 들면 건강해져야 되겠다는 성과 목표를 잡아요. 그럼 건강해지려고 하면 핵심 성공 요인 술을 안 먹겠다. 잠을 일찍 자겠다 하는 것도 있겠지만 뭐 하나를 잡아봅시다. 운동을 하겠다. 운동을 하는 게 내 건강에 도움되겠다. 성과 요인이다. 성공 요인이다. 성과 행동은 뭐냐? 주 2회 PT를 끊어서 운동을 하겠다는 게 성과 행동인 거예요. 그렇죠? 그럼 성과 지표는 우리가 그럼 상상하는 성과 지표, 상상하는 거는 지표로는 근육량이 늘어났다. 인바디를 측정해봤더니 그래서 내 성과 목표에 잘 수행되어 가고 있는 건가를 근육량이라고 하는 지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상을 해나가면서 사업을 할 수 있어야지만이 본인이 잘하고 있는지를 고민할 수 있어요. 그리고 특히 공공기관에 일을 할수록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가치 있는 일인가, 보람되는 일인 건가? 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업무에 도움이 많이 되기도 하고요. 하고 있는 것에 본인한테 대한 그 피드백도 되기 때문에 결과들을 잘 설정하고 상상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다 같이 함께 일합니다. 특히 문화는 더 그래요. 솔로로 일할 수가 없어요. 축제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조명 감독님도 필요하고, 음향 감독님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랑 같이 협업해서 축제를 열잖아요. 근데 그렇게 별로 생각 안 한다? 아주 힘듭니다. 협업 잘하는 친구들일수록 일 못하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네요. 근데 이제 협업을 잘할 것 같으면 강점을 좀 잘 파악하는 능력이 중요해요. 제가 되게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람들은 협업한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막 다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랑 일하면 협업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A 타입, B 타입을 적어놨는데요. A 타입은 프로젝트도 많이 했고 행정도 잘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일하기 쉽죠. B 타입은 어떠냐면 맨날 고충을 토로해. 프로젝트는 해본 적이 없어. 근데 홍보가 되게 잘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강점의 눈으로 보면요. 관련 분야에 고충을 토로하는 사람일수록 어떤 사람이다? 여러분. 열정이 많은 사람인 거예요. 너무 잘하고 싶은 사람인 거야. 물론 이 고충을 고충에서 안 끝나고 막, 사람의 상처를 입히는 사람은 아니지만요. 아, 저 사람 열정이 많구나. 홍보 가능하구나. 이 생각을 하면 그런 사람과 그런 강점을 봤을 때는 그 사람과 열정이 많은 것을 잘 같이 이야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협업자 강점 능력을 중요하게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저희도 영도에서는 이제 연결 공간이라는 사업을 해요. 그 전에 만약에 치면 제가 공공기관이나 특별한 전시관, 박물관과 이 문화설세권을 만들어내는 일만 했겠죠. 그런 분들이 프로젝트를 유경험했고 하니까.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 그렇게만 하려고 하니까 좀 일상 공간이 아닌 거예요. 동네에 도서관도 좀 문화 공간이 되면 좋겠고, 커피숍도 문화 공간이 됐으면 좋겠고, 목욕탕도 문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런 분들은 다 한 번도 프로젝트를 했던 사람들이 아닌 거죠. 그러나 애정이 많아. 열정적이야. 이런 분들과 다 같이 우리 동네를 설세권으로 같이 만들어 봅시다. 어르신도 가까이 올 수 있고 어린이도 같이 와서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니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연결 공간이라는 이름으로 문화활동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눈이 필요해요. 자기 나름대로 스타일이에요. 별 특이한 거 하세요. 막. 영화제도 하기도 하고 게임도 하시고 그런 것입니다. 그다음에 퍼실리테이터의 능력인데요. 우리는 다 회의를 해요. 저도 하루에 회의가 몇 개인지를 모르겠어요. 회의를 하는데 회의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한 능력입니다. 회의 스트레스 없으세요, 여러분? 있죠. 회의를 할 때는 규칙이라는 것도 좀 필요하고요. 여러분, 1시간 회의하는데 49분 말하는 사람이 있어. 회의를 망쳐. 그러면 이제 규칙 같은 걸 설정할 수도 있죠. 고루고루 말합시다. 하고 이야기 나온 내용들을 가지고 해결 방안을 찾아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때의 퍼실리테이터의 능력 중에서 중요한 게 회의를 왜 하는지를 본인이 잘 알고 있으면서 그 목적을 같이 참여하는 사람들과 공유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연결 공간 이야기 해볼까요? 여러분, 영도는 삼복도로 지형이고 어르신들이 많아서 이동을 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 공간이 문화 공간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어르신들도 5분 거리에서 내가 걸어 다닐 수 있는 이런 동선 안에서 사람들과 만나서 같이 밥도 먹고 뭐도 배우고 하는 그런 데면 좋겠다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시죠. 맞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인파워링 능력이에요. 인파워링 능력이라는 거가 좀 하셨는데 되게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성장을 응원합니다. 함께 했던 예술가들도 예술가 선생님 너무 이번에 좋은 작업이었어요. 이런 부분 참 특이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인파워링 능력을 갖추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력 필수죠. 또 규정 규칙을 좀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규정집도 좀 보시고 기본계획, 실행계획, 집행계획 순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시간을 잘 지켜야 됩니다. 기본계획은 최소 3개월 안에, 실행계획은 최소한 1개월 안에, 집행계획은 일주일 안에. 이거 시간 못 지키잖아요. 빵꾸가 납니다. 속대로. 속된 말로 문제가 생기기도 돼요. 행사 진행 전에 집행계획이 안 났어. 하루 전이야. 뭐 빠질 수 있어요. 뭐 물건 사야 되는데 못 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걸 잘 지키는 게 중요하고요. 경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어떤 능력이 필요하다? 행정에서는 재량을 해석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뭐 규정 규칙대로 사업은 해야 되는데 그렇게 꼭 A부터 Z까지 다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걸 해석하는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문화 특히 문화 영역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언어보다는 되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좀 반영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개선이 될 필요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재량껏 해석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가능하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해결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이게 무슨 행정이냐 보시겠지만 행정에서 중요한 그 커뮤니케이션 방식이자 태도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지역문화 분석 및 컨텐츠 구성 사례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는 지역만의 특화된 문화 컨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특색을 잘 아카이빙 한다라는 게 조사하고 살펴보고 발견하고 또 공유하고 이런 아카이빙 하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별표 5개입니다. 요 별표 5개. 자꾸 여러분들은 지역 특화나 지역 문화 컨텐츠를 제작을 할 때 지역만 있고 자기를 빼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자기만의 특색을 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즘에 이제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해서 문화 파트나 이런 쪽, 문화나 지역 중에서도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데요. 그러시는 거예요. 어느 때 갔더니 그쪽이 정말 지역의 특색에 맞는 샌드위치를 가지고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대박이 났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말합니다. 그런데 본인은 샌드위치 빵도 만들 줄 몰라. 그런데 저기서 지역 특색에 맞는 샌드위치가 잘 됐다고 해서 또 빵 만들어 볼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특색을 담는 게 중요합니다. 영도는 근현대 문화자산들이 많고 또 수리조선 산업의 1번지이기도 합니다. 근데 건축물 투어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너무 교육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 파친코라는 소설이 나와서 이제 애플 TV에도 나왔는데 영도를 이야기를 한 거였거든요. 선자의 시대를 이야기를 한 거였는데 그러면 이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를 가지고 영도를 소개를 하되 그 소개 내용이 근현대 문화유산들이나 건축학 배경을 가지고 설명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역 특색을 반영해서 프로젝트들을 제작을 한 거죠. 선자의 살롱이 아니라 소설에 나오면 쌀이 중요해요. 살롱, 나의 파친코 그러면서 영도를 거닐면서 문화나 건축과 역사들을 알아볼 수 있는 걸 했는데 어떻게? 오픈하자마자 매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역 특색이라는 게 꼭 역사 문화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지역 사회가 갖고 있는 의제를 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또 제가 영도를 치면 영도는 고령자분들이 많으시고 1인 가구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지형적 조건이 아파트처럼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집집마다 이렇게 있어가지고 고독사 사건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그런 지역사회의 의제들을 바탕으로 우리는 외로움을 좀 없게 하겠다. 1인 가구의 외로움을 없겠다. 어떤 방식으로? 예술적 방식, 예술의 방식으로 이웃 예술가들이 이런 분들한테 찾아가요. 집에서. 찾아가서 같이 첫사랑 이야기를 가지고 음악을 만든다든지 시를 쓴다든지 이렇게 예술을 가지고 치유적 활동들을 하고 이분들을 집 밖의 공간으로 아까 영의 공간이 아니라 집 밖의 공간으로 이어주는 프로젝트들을 하기도 합니다. 탈시설 장애인 분들이 있으시면 이런 분들을 동네 주민들이 응원하자. 그런 파티도 해요. 왜? 저희가 장애인 분들한테 어디 가고 싶으세요? 편하게 그랬더니 어디라고 말할게요? 카페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음 편하게 카페를 가고 싶다는 거야. 이 마음 편하다라는 것이 물리적으로도 마음도 편해야 되겠지만 이 카페 운영자가 이분들이 오면은 불편한 시선이나 걱정 어린 시선들을 거두었을 때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이웃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이 장애인분이 좋아하는 카페 아니면 뭐 빵집 이런 데서 동네 사람들을 초대한 이웃 파티들 같은 경우들도 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막 되게 감동하기도 하고 서로 많이 연결됐던 시간들이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그러면서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 나다움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방식, 내가 좋아하는 방식들을 잘 적용하는 것이 지역 문화 콘텐츠를 바탕으로 하는 개발 계획이라는 거지 꼭 역사 스트레스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알아야 된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예, 저의 이야기는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안녕히 계시고요. 네, 여러분들 부산 영도로 놀러 오시고요. 네, 바다가 있는 부산, 바다 없는 데서 무슨 재미로 사십니까? 네, 다 바다 있는 곳으로 오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안녕.